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트럼프가 과연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너무도 많아요. 미국 대통령 여론조사는요. 전 세계가 여기저기서 합니다. 뭐 영국에서도 하고 프랑스에서도 하고요. 미국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죠. 그 가운데서 우리 국내 언론이 보는 것은 갖고 오는 것은 극히 일부거든요. 전체 여론을 이제 알려고 하면 그 평균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평균값은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전역의 여론조사가 아니고 특정한 지역 경합지구라 그러죠. 이곳에서 누가 이기고 있느냐 이건데 말이죠. 처음에는 해리스로 이제 선수가 교체되고 난 뒤에 해리스가 다소 우위를 보이는 그런 어떤 조짐도 있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가 지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이 1대1 그 TV 토론을 했잖아요. 그 직후에는 해리스가 토론 효과로 상당히 앞서가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래 못 가고 선거 전략이랄까 무게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무게감에서 트럼프는 어쨌거나 거물이잖아요. 거물급 느낌을 준다고요. 사람들에게. 근데 해리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부통령까지 했지만 부통령 될 때도 파격이었죠. 상당히 그냥 신분 상승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얻다 할 정도인데요. 과거에 가까운 예로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도 오바마도 신분 상승이 엄청나게 이제 일어난 인물이지만 거기는 어쨌거나 자기 표로 그냥 이제 그 자리에 갔다라고 봐야죠. 인기가 그 정도로 대단했었고요. 그때 이제 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그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은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원 의원 경력 보십시오. 그거. 그래서 뭐 대통령 빼놓고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경력과 스펙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해리스는 벼락 출세 느낌이 강했죠,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요, 거물 이미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게감이 떨어진다라는 게 가장 약점이고 에너지가 약하다 그래요. 에너지가. 정치인들은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사람이 착하다, 뭐 이쁘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책적 비전을 이렇게 컨텐츠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트럼프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목소리 톤이라든가 전체적인 활력 있는 에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스처 그런 모든 것들이 후보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모습을 결정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노출되면서 트럼프에게 이제 계속 잠식당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흑인들이 원래는 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많이 이렇게 찍는데 뭐 90% 정도 그렇게 찍어야 되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닌가 봐요. 한 70% 정도밖에 안 찍는다는 거야. 나머지 30%는 트럼프에게 온다라고 합니다. 그 미국 경제가 썩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흑인 어떤 노동자들이라든가 흑인 계층에서 다소 이제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뭔가 이렇게 공약을 또 하면은 그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원래 이제 경합지구의 대표적인 지역이 러스트벨트인데 거기는 전부 대부분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지구거든요. 그쪽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쪽으로 지금 돌고 있다는 것도 그런 어떤 현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트럼프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공화당 그 후보 중에 그 러스트벨트에서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레이건 정도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리고 부시도 될 때 보면은 아들 부시 말이죠. 그 러스트벨트에서 지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트럼프는 이 러스트벨트에서 상당히 강세를 이제 띠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선벨트, 아리조나하고 네바다에서도 그렇고요. 뭐 부정선거 이슈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일단 이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 이야기하면 그 댓글 좀 보면요. 항상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별개로 달아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 이슈를 모든 시사 평론할 때 들고 오면 그건 평론이 아닌 거죠. 부정선거 평론이 되겠죠. 그거는 별도로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도권 언론이 어디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자, 그거는 별도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가 말이죠. 야, 이 사람 너무도 직설적이고 노골적이잖아요. 스타일이. 젤렌스키를 이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일 때 끝물에 젤렌스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그때 임기가 마지막 때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났는데요.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아요. 둘이 만났을 때 보면 이런 느낌을 줍니다. 떨떠름해요. 양쪽 다. 떨떠름해.
문재인을 만났을 때 트럼프 사실 이런 표정이 잦았죠. 문재인을 아주 그냥 싫어했죠 사실은. 예전에 또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이 친구 뭐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안 맞는 거죠. 코드가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젤렌스키가 바이든하고 만났을 때는 안 그래요. 굉장히 살가운 관계가 됩니다. 서로 간에 입장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안 되기를 지금 학수고대 하고 있겠죠. 특히나 이 이제 젤렌스키를 비롯한 정권 이제 신부에서는 바이든이 이제 해리스로 넘어갔지만 그 민주당 정권이 다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계속 군사적 지원을 받는다. 나토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가 만일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게 끊길 가능성이 커요. 그럼 전쟁이 끝나겠죠. 그럼 이대로 끝나버리면은 우크라이나는 땅의 약 한 4분의 1을 잃게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그걸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의 대패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럼 푸틴이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커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좌우지간 트럼프가 대통령 안 되는 걸 이제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2019년 9월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미국 뉴욕에 있는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앉아 있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정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외신들이 이런 사진을 이렇게 게재할 때는 이게 오픈시킬 때는 다 요 둘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제 어떤 분위기를 딱 전달해 주는 퓰리츠상 수상하는 애들 사진들을 보면요. 전부 이런 사진 속에 사진 한 장 속에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사진들이 보통 봤습니다. 이 사진만 딱 봐도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이제 입장 관계가 딱 드러나 있죠. 자, 어쨌거나 지금 우크라이나로서는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뭐 그냥 젤렌스키가 사실 정권 잃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저는 뭐 어쨌거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자 젤렌스키가 지금 나토 가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나토 가입하려고 하는데 나토도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겁니다. 사실 뭐 지원을 하면서도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도 나토 가입한다는데 안 받아준다. 그렇게 되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서도 자구책으로요 핵을 가지겠다, 핵 능력을 추구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원래 구소련 시절에 말이죠 핵이 가장 많이 이제 있었던 지역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거기에 구소련 그 핵의 약 한 3분의 2가 거기에 다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나서 핵을 자기들이 거부했어요. 우리는 핵을 만지지 않겠다, 갖지 않겠다 해서 러시아가 다 가져가 버렸어 그거를. 그때 한 100발 정도만 갖고 있었더라도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비핵 반핵이 좋지만 말이죠. 있던 핵을 다 그냥 양보해 버린 거야. 다 가져가 버린 거야 러시아가. 사실 러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데가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잖아요.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많은 나라가 쪼개졌지만 우크라이나 인구도 꽤 많아요. 여기는 그 흑토지대로서 상당히 이제 넓은 땅을 또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밀과 이런 걸로요 유럽 전체가 먹고 산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농업 수출국인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나라가 엉망이 됐죠. 지금 뭐 농업 생산력도 지금 뚝 떨어졌더라고요. 반 이하로 떨어졌어. 자, 어쨌거나 이 젤렌스키가 이렇게 되니까 깝깝하겠죠. 그러니까 핵 능력을 추구하겠다. 특히나 이제 북한군이 10,000명 이상 지금 파병이 된다라는 뉴스가 지금 터졌잖아요. 이렇게 되자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뭘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핵을 언급하자 푸틴이 바로 지금 받아쳤습니다. 젤렌스키가 핵 개발하겠다 그러자요. 위험한 도발이다. 좌시하지 않겠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지금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미국, 러시아, 중국 요 3개국이죠. 어쨌거나 거기다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뭐 조금 이렇게 힘을 보태는 상황인데요. 자, 이 트럼프가 이런 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름 아닌 젤렌스키 탓이다. 충격적입니다. 정말.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렇게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후보지만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니까 노골적으로 대정책에 있어서도 친러시아
뭐 이런 어떤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푸틴하고 이 트럼프는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둘이 사실 그냥 알삼육이라 할 정도로 관계가 좋아요. 때문에 푸틴을 움직일 수 있는, 푸틴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전쟁을 어쨌거나 끝내자면은 트럼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푸틴에게만 좋은 일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진짜 트럼프가 세계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푸틴을 설득해야 돼요. 뺏은 땅 다 돌려줘라고 해야 됩니다. 전쟁을 그리고 원위치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야 될 텐데 이제 그걸 과연 할 수 있을런지. 자, 바이든하고는 관계가 좋았던 젤렌스키가 푸틴하고는 푸틴이 아니고 저 트럼프하고는 최악이 될 수가 있다. 최악이. 트럼프는 사실상요 젤렌스키에게 항복하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3주 전의 뉴스입니다만 젤렌스키 만난 해리스 트럼프 항복 제안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을 끝내려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벌써 운동을 언급을 하고 있죠. 트럼프 젤렌스키 협상 거부 직격 재선시 지원 중단 시사.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 젤렌스키 보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푸틴하고 협상해라.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전쟁 끝내라라고 지금 압박하는 것이다. 자, 트럼프 젤렌스키 전쟁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 탓이다. 와, 충격적입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게 트럼프죠. 트럼프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젤렌스키가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졌다. 패배자다. 일단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요게 최근에 친공화당 성향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양국 간의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다라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인데 여기에 트럼프가 지금 화답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요 트럼프가 침략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동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만일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트럼프가 되면은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리 핵 그래도 핵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개발하는 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제 럭비공 트럼프 우리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는 인물이죠. 좋아하는 소수가 있죠. 아주 좋아하는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소수가 있지만 대체로 우리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뭐 80%가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은 약 한 뭐 10% 20%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조선일보 댓글 보면요. 트럼프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다. 국내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매년 13조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정신 차려라. 트럼프 조상의 출신 국가를 조사해 봐야 된다. 이쯤 되면 완전 러시아인 아닌가. 애는 6.25 전쟁도 남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쫙 올라와 있네요. 트럼프는 참고로 말이죠. 독일계죠. 독일계. 그 얼굴에서도 그 독일계 특징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게르만 피를 갖고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